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TSMC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이 그나마 밀리지 않았던 건 이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반등해서 올라올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시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흔들릴 가능성, TSMC가 실적을 미스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 플러스 AI 반도체도 이제 시장에 뭔가 한계 부닥치고 미국 시장도 오르다 항상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게 맞고 떨어지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서서히 느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복도를 거의 10월에 마감을 하고 11월, 12월은 놀러 가고 쉬고 보너스 받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또 선거가 이상하게 좀 흘러가죠. 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트럼프의 수혜주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바이든과 너무 다른 해리스와 너무 다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보이며 실적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는 종목들이 이제 거의 없죠. 좀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올랐는데 한국에서의 일단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한국 시장의 난이도가 생각보다도 매우 높은 그러한 머리 아픈 요즘 한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돌려놨다. 하지만 실시적이고 그렇다고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V자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 시장이 어느 정도 목에 딱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는 어느 한두 종목으로 어느 한두 섹터로 시장이 한두 섹터죠. 한 섹터 또 그 섹터 내 어느 종목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종목이 쏠려가서 나머지 종목은 박살이 나는데 한두 종목만 치고 올라가는 포모 현상을 일으키기 딱 좋은 모습. 여기에 빠른 순환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익을 빨리 실현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빨리 찾고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으로 시효를 대비하라. 그리고 먹을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좀 축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금 30%에 대한 그러한 축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아주 모멘텀이 그 변화의 시기 딱 그 변화의 시기 이 모멘텀 상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비디가 올라와서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또 머리가 깔끔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 플러스 0.79, 나스닥 플러스 0.24, S&P 플러스 0.48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승리가 대세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아직 대비는 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을 향후에 10월이 지나면 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발언을 했는데 이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프랑스 같은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아울러 당신이 할 일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금융 서비스 업체 에브리유 매트 라이언 전략가는 시장 확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60대 40. 이렇게 폴리마켓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트럼프 수혜주는 뭔가 일단은 테슬라는 확실히 트럼프 수혜주다. 그 다음에 뭐 캐터필러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 뭐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수혜주를 좀 찾는 모습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6.52%, 7개월 내 최고다. 2개월 내 최고다. 네, 다시 조금씩 올라 4%대 10년짜리 올라가면서 6.6%대 초반에 있다가 6.5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9월 수입 물가가 전월비 0.4% 하락, 올해 최대 하락폭입니다. 영국 9월 CPI도 전년비 1.7% 하락, 3년 내 최저. BOJ가 물가 2% 도달시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다면 긴축인데, 네, 긴축이 아니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네,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엔화 약세는 뭐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마존이 소형 원전 개발 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AI 전력 증폭에 대응을 하는 거. 어제부터 이제 계속 최근에 소형 원전 SMR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기가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될 것인가? 차라리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퀄컴이 미국 대선 이후에 인텔 인수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 인텔과 AMD가 ARM 설계 자산에 맞서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대응을 하겠다. 지금 모든 저전력 설계는 ARM의 설계도를 가지고 쓰는 거죠. 네. 드랭킨 밀러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엔비디아를 전략 매도는 큰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렇다고 다시 사면은 그때가 또 꼭대기일 확률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15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가 엔비디아가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거지 같은 히로인 ASML이었죠. 오늘도 어제 16% 빠지고 오늘도 7% 이상을 빠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인텔과 삼성이 안 산다는 거죠. 네, ASML의 EUV 장비를 안 산다. 이 말은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뭐 호황이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ASML의 투영이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제 중국 애들이 막 사야 되는데도 중국은 못 팔게 막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ASML에게 아주 공역스러운 그런 3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달러 지수는 0.26% 상승, 달러 강세 103.325. 네, 제1번 엔화는 달러 대비 0.39% 상승하며 약세를 보였죠. 149.77 엔. WTI는 마이너스 0.07% 하락 70.53달러. 금리가 2년짜리가 3.938, 1.8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019, 1.6bp 살짝 다시 금리가 하락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은 다행입니다. 테슬라 0.8% 상승. 엔비디아가 3% 정도 올랐네요. 제가 10분 전에 이걸 봤는데 135.57달러. 애플 마이너스 0.9. 애플이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가 아마 최고가였는데 올라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나라 애플 수혜주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애플의 관계가 그렇게 옛날만은 LG 이노텍 같은 것들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RM은 어제 6% 가까이 빠지다 오늘 2.66%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AMD 마이너스 0.25% 하락. 울타비트는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캐터필러 1.46. 뭔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를 사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말에 한번 집중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를 한번 찾아서 우리 연말에 국내 주식을 좀 버리고 트럼프 수혜주를 한번 좀 갈아타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 3개의 종목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인일리 0.36. 어제 우리나라는 펩트론이 24.68%나 상승해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목표하는 격이 1차가 8만 원이었고 2차가 10만 원인데 거의 펩트론이 10만 원대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 되면 일단 무조건 50%는 팔자, 팔고 시작하자. 더 올라가더라도 팔고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고비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지금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페트론이 모든 걸 지금 빨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트론이 가장 위너가 된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76%나 상승을 했습니다. 왜 올랐는지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라든지 다음에 어제 좀 빠졌던 종목들 HBM, AI 관련 종목들은 오늘 소폭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TSMC 0.01% 오늘 이제 저녁에 실적 발표를 하죠. 네, 비트코인은 또 올라서 67,791달러, 7만 달러를 한번 찍지 않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블랙락에서 이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수급이 좀 새로운 ETF가 발매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좀 들어오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 뭐 상승,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 그다음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금 수요에 대한 금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 듯합니다. 오늘 뭐 특별한 제가 매일 이제 하루에 한 두서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깊게 이야기하는 부분, 오늘은 볼만한 종목 2개 정도 봅시다. 예, 제가 이제 여러 잘 되는 유튜브들을 보는데 그냥 그래프 놓고 찌질찌질 설명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데 내 유튜브가 이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침에 이게 짧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뭘 실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종목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볼만한 종목 2개. 제가 최근에 이제 DI를 강력하게 밀다가 2만 원 근처 올라오면 팔아라. 그다음에 DI 다음으로 이제 비올을 한번 봤는데 최근에 이제 비올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네, 주가는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는데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 박스권 중간 정도 와 있는데 상단을 치고 가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에게 이 탐방을 갔다 와서 비올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아, 우리가 그동안 의료 미용기기가 너무 이제 한때 오르고 클래시스가 시장을 주도하다가 좀 우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데 우리 제약바이오도 항암만 봤던 건데 미용기구 이제 비올 같은 종목들은 너무 저평가되고 싸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봅니다. 지금 10,000원이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살만하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쭉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 좀 보이죠. 네,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국내 기관들은 샀다가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수급도 그렇게까지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국내 주요 에스텍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비올, TNL인데 비올은 올해 매출액 339억, 영업이익이 339억, 매출은 599억, 영업이익이 52.03% YY로 오르는 모습. 다른 종목도 좋은데 일단 제 눈에는 비올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있죠. 근데 서로 비슷한 거래요. 비올,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 RF 마이크로 니들의 원천 기술 확보. 비올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마이크로 니들에 관한 것은 비올이 세계 최고다. 뭐 한국에서 세계 최고겠죠. 마이크로 니들 원천 기술 확보다. 나머지 클래시스는 하이프, 슈링크 서로 비슷비슷한데 비올이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마이크로 니들 관련 미용 치료 기기는 비올이 1등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슈죠. 네, 로슈를 아니야 니가캠이죠. 로슈가 아니라 니가캠. 니가캠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곧 로슈의 에러를 할 가능성. 그렇죠? 로슈의 에러를 하는 가능성. 그러면 니가킴이 지금 12만 4천 원인데 저는 시가총액은 4.5조, 5조 정도 봤는데 에러를 하면 5조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만 원이 목표 가격이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15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리가캠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만 원까지 버틸만 하다. 이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가캠 바이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LCB14 이 파이프라인이 로슈에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면 허투라는 게 있습니다. 허투 HER2. 네, 우리가 허원이 EGFR이죠. 그것은 이제 폐암에 주로 나타나는 허투는 유방암에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이것을 치료하는 게 다이치 상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허투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방암 치료제를 로슈가 들고 있었는데 허투한테 에너투에 많이 밀린 거죠. 허투가 아니라 허투를 치료한 약이 에너투인데 에너투 다이치 상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에너투라는 약에 로슈가 계속 기존 약물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만한 다른 약물을 찾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의 LCB14 이게 이제 허투 치료제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에너투 약물과 거의 동등한 약에 오히려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적더라. 그래서 유방암 대상으로 가장 이 에너투 약물에 음, 대응할 만한 그러한 약이 리가켄 바이오 14다. 파이프라인 이름이 14.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 애로 가능성이 있다. 리가캠은 익수다는 글로벌 빅파마의 LCB14 기준 이전을 추진 중이다. 리가캠이 익수다에게 이제 일단 팔았는데 익수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애로를 하는 이중 간접인 거죠. 그러나 익수다가 글로벌 시장에 애로를 하면 연계돼서 수익을 갖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익수다의 제3자 기술 이전 시 수익 배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모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리가킴은 지난 4월에 중국 포순지역에 임상 3상을 개시하면서 마일스톤 350만 달러를 발생했다. 중국 거는 포순지역에 남기고 한국과 글로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또 뭐 다른 미국 시장은 아마 익수다에게 준 것 같아요. 일본의 익수다 이게 영국 기업인데 익수다가 네. 그래서 영국 익수다가 이걸 연구해서 우리 저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렉나자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의 로슈에 대한 어떤 애로 가능성, 익수다를 통한 간접 애로 가능성 서로 연결돼서 물려오는 거죠. 따라서 제2의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이 다행히 소폭 반등하며 전일 충격에 벗어난 모습. 그러나 시장의 강도와 반등의 한계 수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장이 뭔가 목에 차 있는 듯한 느낌.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11월까지는 좀 대응을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트럼프 승리가 거의 기정사실로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보자. 한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모멘텀이 없다. 네. 따라서 이럴 때는 극단적인 쏠림과 빠른 순환매가 대세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발빠른 전략을 쓰자. 그 다음에 바이오와 AI 반도체, 연말 배당주 이 세 가지로만 묶어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리가켄바이오, ABL, 알테오젠, 보로노이, 한올바이오, 파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타로 계속 추천했던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어느 정도에서 팔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도 이제 계속 목에 차가는 느낌. 그동안 너무 상승력이 이제 6개월을 끌고 왔기 때문에 목에 차가는 느낌.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천했던 DI는 오늘 2만 원 이상이 되면 좀 팔아주자. 어제 에로가 76억 정도가 나왔죠. 2차 에로가 또 있습니다. 한 200억. 3차 에로란다. 수주가 3차가 또 300억 있는데 이미 시장에 나와도 전혀 반응치 않는 걸 보니까 김이 빠진 거죠. 2만 원 이상에서는 DI를 좀 팔아주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비오른 이야기했죠. 펩토로는 10만 원 내면 50%는 팔아주자. 네, 그 다음에 눈원이 드는 거 어제부터 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괜찮습니다. 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막판에 SK 하이닉스 콜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외시장이 박살났는데 두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사의 방박과 오보일 가능성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시급을 했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나름대로 잘 버틴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들의 재상승, 바이오주들이 아주 좀 쉬어갔는데 오늘 다시 올라올 모습, 이러한 모습 또 기타 잡주들의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힘든 날들입니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르게 먹고 빠지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죠. 자, 오늘 스케줄 한번 봅시다. 오늘이 17일이니까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주택 지수인데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여기서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ASML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한번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세요. 종목 상담하실 분들 많으시죠? 매일매일 간식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애널리스트를 모는 이번 주는 세 분이 오십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중국, 차이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밑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돈 좀 봅시다. 즐겁고 멋진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